대표님 지금 드시고 계신 게 뭐예요? 흑백요리사에 나왔던 밤 티라미슈거든요. 저희 카페도 바로 어제부터 출시해서 이렇게 팔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시장 상황에 맞게 시장에서 현재 원하는 주식이 있다 그러면은 빠르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갖춰야 될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23일 기준으로 현재 주식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코스피는 다행히도 2600을 회복은 했지만 어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면 삼각 수렴의 형태로 지수가 이동평균선의 수렴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어제 장대 음봉이 뜨면서 이 수렴의 하단 곡선을 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반도체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5일선과 21선 돌파를 시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고요. 이번 주 국감이 끝날 때까지는 금투세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가 돼야지만 시장의 변곡점이 상향으로 갈지 하향으로 갈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의 시장은 상당히 빙판길을 걷는 듯한 어려운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에 대한 전망이 많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조선업에 대한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들은 올해 한 4월 달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던 얘기들인데요.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은 2002년부터 2008년도까지 2차 사이클, 그리고 2022년부터 올해까지의 조선업의 3차 사이클을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어제자로 미래에셋에서 조선주 ETF가 나올 정도로 현재 시장의 관심이 조선업 쪽으로 몰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코로나 전과 대비해서도 수주가 60%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조선업의 실적이 확실히 개선되고 있는 것들은 맞습니다. 특히나 친환경 선박인 LNG선의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그런 사이클에 대한 전망에 대해 좀 더 신뢰성을 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 상태도 현재 거의 4개월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어서 당연히 현재는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주들의 실적은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일단 조선업의 대표 종목들은 시가총액 17조 5천억 원대의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시가총액 13조 9천억 대의 HD 한국조선해양, 시가총액 4조 3천억 대의 현대미포조선, 시가총액 8조 9천억 대의 삼성중공업, 시가총액 9조 3천억 대의 하나오션, 이렇게 총 5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HD 현대중공업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모두 3년 연속 매출액이 상승한 거 있음을 알 수 있고, 영업이익도 22년도에 마이너스 2,892억 원 적자에서 23년도에 1,782억 원 흑자 전환을 했고, 24년도 추정치가 6,410억 원으로 23년도 대비해서 약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약 4.4% 정도 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3년 연속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22년도에 마이너스 3,556억 원 적자였다가 23년도에 2,823억 원, 24년도 추정치가 1조 3,584억 원으로 약 4배 정도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률은 5.3%대입니다. 그리고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3년 연속 매출액이 상승했고 23년도에 마이너스 1,529억 원이던 게 올해 흑자 전환이 돼서 686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됐고요. 영업이익률은 1.56%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마찬가지로 3년 연속 매출액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이 22년도에 마이너스 8,544억 원, 23년도가 2,333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됐고 올해도 전년 대비 2배 정도 상승한 4,69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약 4.67%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대우조선해양이었었던 하나오션인데요. 하나오션은 마찬가지로 매출액 3년 연속 상승, 영업이익은 22년도 1조 6,136억 원 적자, 23년도에 대폭 줄어들은 1,965억 원 적자, 그러다가 올해 드디어 2,095억 원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영업이익률은 약 2.1%대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조선의 5대 종목이 모두 다 3년 연속 매출액 상승,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 특히나 적자였던 것들이 흑자 전환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매출로 봐서는 올해가 상당히 그 분기점을 맞이하는 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로 살펴봐도 현대중공업도 올해 초에 10만원대에서 8월 9일 20만원대까지 약 2배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었고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거쳐서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HD 조선해양도 같은 차트를 그리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현대미포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약세인 박스권을 이루면서 상단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럼 조선주를 지금 사기에도 괜찮나요? 사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희는 뭐 매수 매도관 같은 경우 7월 달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 슈팅이 나온 이후에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처럼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실적 개선이 확실한 종목들 또는 정배열 우상향의 강한 차트를 그리고 있는 종목, 이 두 종목만을 해야 되는데 LCD 현대중공업과 같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 확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수주를 이미 상반기에 다 채웠을 정도로 수주 잔고는 굉장히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조선업의 수주에 대한 계약 공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61선을 지지하면서 쌍바닥을 이루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움직임이어서 정고점인 22만 2천원까지 다시 한번 가고 있는 강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래 단에 있는 외국인 누적 순매수량을 봐도 최근에 물론 시장 자체에 수급이 많이 없긴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수급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선업은 실적 개선이 뚜렷한 업종이기 때문에 현재도 분할 매수로 들어가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시총이 무겁다 보니 그것보다는 가벼운 기자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자재 쪽은 어떤가요? 네, 물론 일반적으로는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일 때는 시총이 무거운 종목들보단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경우도 많고, 시총이 작은 종목들 중에서 특히나 테마주단에서 급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투세 이슈가 6월부터 계속 해결되지 않고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정말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확실한 종목들 또는 어느 정도 숫자가 찍히는 중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선 기자재보단 조선주 업종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4개 종목 정도를 체크해 본다면은 시총 5조대의 HD 현대마린솔루션, 시총 1조 2천억대의 하나엔진, 시가총액 7천억대의 HD 현대마린엔진, 시가총액 4,500억대의 STX 엔진, 그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는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최근처럼 지수가 약세장인데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하나엔진과 HD 현대마린엔진인데요. 투자자 수급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30만 주 정도, 기관이 약 38만 주 정도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차트상으로 봐도 121선을 지지하고 정고점을 향해서 다시 가고 있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 외국인 순매수량을 봐도 10월달부터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주가 변동성은 크지 않으면서도 수급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하나엔진과 HD 현대마린엔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선주들 중에서도 두 종목 정도만 추천한다면 어떤 종목을 추천하시나요? 5개월 전부터 가장 많이 추천했었던 종목은 HD 현대중공업, 시총의 대표주고요. 가장 시총이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그만큼 안정성도 있고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차트를 살펴보면 정배열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누적 매수세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박스권 하나는 최근에 쌍바닥을 이루면서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이고, 7월 달에 기준 양봉의 종가를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에도 분할 매수를 시작하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래도 시총 대형주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조선 기자재 쪽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전 하나엔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저희 매수매도방에서는 4월, 5월에 많이 말씀드린 이후에 좀 급등했었던 종목인데, 조선주가 2월부터 약 한 6개월 정도 급등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단기적인 조정을 받은 것 뿐이고, 역시나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량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수급 동향을 보면 1개월 누적이 외인이 약 120만 주, 기관이 63만 주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재무제표로 봐도 3년 연속 매출의 상승,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 특히나 전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함을 볼 수 있고요. 재료로 보면은 10월 14일에 SK증권에서 나온 증거사 리포트를 보면은 약 목표가를 37%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의 재료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 보면 외국인 누적 순매수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12,000원대가 지지선인데 12,000원대를 아랫꼬리를 달면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첫 번째 박스권이었던 12,000원에서 14,000원을 최근에 돌파하고 나서 두 번째 박스권인 지금 14,000원, 16,000원 구간에 있는데, 여기에서 돌파하고 조정을 받고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6,000원대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박스권의 돌파 및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게 된다면 역사적 신고가에 대한 강한 시세도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0원대를 돌파 및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물론 조선주가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실적 개선이 뚜렷한 업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결국엔 다음 주에 금투세가 유예 또는 폐지가 확정이 되게 된다면 수급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역배열인 반도체 업종, 기술적 반등 구간의 배터리, 정배열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까지도 수급이 다시 한번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도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조선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30% 미만 정도로 잡고 가는 게 안정적인 투자라고 보고 있고, 현재는 역시나 제약바이오가 주도주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비중을 조정 때마다 늘려가는 것이 좀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게 된다면 다음 주에 금투세 논의가 다시 한번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한 번 정도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때 오히려 매수하는 게 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 업종으로 올라설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주입니다.